다들 모여봐. 나리타가 이 반 멤버들을 부른 것은 7월에 들어선 어느 날이었다. 창밖에는 장마철 특유의 가는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다. 에어컨이 켜져 있는데도 나리타는 와이셔츠 소매를 팔꿈치까지 걷어 올리고 있었다. 얘의 엑스퍼트 시스템 말인데 시스템 개발부에서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어. 멤버 전원이 모인 것을 확인한 나리타가 그렇게 오늘 때였다. 손에 보고서 한 장을 들고 있었다. 시스템 개발부에서는 만일 데이터가 유출되었다면 누군가 엑스퍼트 시스템에 무단으로 접근했을 것으로 보고 내내 조사를 했다는군. 그런데 며칠 전에 드디어 흔적을 발견한 모양이야. 역시 유출된 건가요? 마코토보다 3살 많은 선배 직원이 물었다. 작년 2월에 사내 워크스테이션을 사용해서 생산 기술 엑스퍼트 시스템 전체를 복사한 자가 있었나 봐. 그런 작업을 할 경우 대개는 기록이 남는데 그 기록 자체를 조작했다는군. 그래서 여태까지 발견되지 않았나 봐. 계장은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다. 그렇다면 역시 사내 인물이 데이터를 유출했다는 말인가? 마코토가 주위를 살피며 물었다. 그렇다고 봐야지. 나리타가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거렸다. 조금 더 조사한 후에 경찰에 신고를 할지 말지 결정하겠다더군. 하지만 그렇다고 시중에 놔두는 엑스퍼트 시스템이 우리가 도난당한 거라고 단언할 수는 없어. 어디까지나 내용을 신중하게 조사한 후에 결론을 내릴 일이야. 물론 가능성은 아주 높다고 할 수 있지. 그때 신입사원인 야마노가 하고 손을 들었다. 내부 인물의 소행이라고도 단정할 수 없지 않을까요? 휴일에 몰래 들어와서 워크스테이션 단말기를 조작했을 수도 있잖아요. 아이디 카드가 있어야 하잖아. 비밀번호도 그렇고. 마코토가 말했다. 아니 실은 바로 그 점인데 말이야. 나리타가 한층 목소리를 낮췄다. 야마노 말대로 시스템 개발부 역시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어. 그게 말이지 컴퓨터 기술이 뛰어나지 않으면 이런 범행을 저지르기 어렵다는군. 다시 말해서 프로의 짓이라는 거지. 그렇다면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은 2가지야. 하나는 내부의 인물이 범인과 공모했을 경우, 또 하나는 범인이 직원 누군가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손에 넣었을 경우. 나도 마찬가지지만 다들 아이디와 비밀번호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니 그런 틈을 노렸을지도 몰라. 마코토는 바지 뒷주머니에 든 지갑을 더듬어 감촉을 확인했다. 그 안에 사원증이 들어있다. 그리고 그 사원증 뒤에 워크스테이션 단말기를 사용할 때 필요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메모해 놓았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람들 눈에 띄는 곳에 함부로 적어두지 말 것. 마코토는 처음 비밀번호를 받았을 때 들었던 주의사항을 떠올렸다. 그리고 지워버리는 게 좋을지도 모르겠군 하고 생각했다. 도자이 전장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군요. 커피가 든 종이컵을 손에 들고 지주루가 흥미롭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다른 회사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야? 최근 들어 많아졌어요. 앞으로는 정보가 돈이 되는 시대니까 어느 회사든 컴퓨터에 정보를 저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정보를 훔치려는 자들에게는 굉장히 유리한 일이라는 거죠. 전에는 엄청난 분량의 서류에 기록돼 있던 정보가 플로피 디스크 한 장에 들어가니까요. 그것도 키 하나만 누르면 자신이 필요한 부분만 검색할 수도 있고요. 듣고 보니 그렇군. 도자이 전장에서 사용되는 건 기본적으로 아직 사내 네트워크 뿐이지만 개중에는 그런 사회 네트워크까지 연결하는 회사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외부에서 침입하는 것도 가능해지기 때문에 좀 더 귀찮은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미국에서는 벌써 몇 년 전부터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대요. 남의 컴퓨터에 멋대로 침입해 장난질 치는 사람을 해커라고 한다죠. 지주루는 여러 가지 회사를 옮겨 다녀서 그런지 과연 그쪽 방면의 지식이 풍부했다. 생각해보면 마코토네 회사의 특허 정보를 마이크로필름에서 컴퓨터로 옮긴 것도
그녀들이었다. 오후 5시가 다 돼 가고 있었다. 마코토는 빈 종이컵을 옆에 있는 쓰레기통에 버렸다. 이글 골프 연습장 로비는 여전히 순서를 기다리는 손님들로 북적거렸다. 마코토와 지주루는 빈 의자를 찾지 못해 벽 앞에 서서 얘기를 나누는 중이었다. 그런데 그 후로 어프로치 샷은 연습을 했어? 마코토는 화제를 골프로 옮겼다. 지주루가 고개를 저었다. 연습하러 올 틈이 없었어요. 다카미야 씨는요? 나도 지난주에 레슨 후로는 클럽을 지워보지도 못했어. 그래도 다카미야 씨는 잘하시던걸요? 내가 먼저 배우기 시작했는데 이젠 나보다 어려운 걸 배우고 계시잖아요. 역시 운동신경이 다른 건가? 요령이 좋을 뿐이야. 재주가 별로 없는 사람이 결과적으로 더 숙달된다더군. 그걸 지금 위로라고 하시는 말이에요? 하나도 기쁘지 않네요. 그러면서도 지주르는 즐겁다는 듯이 웃었다. 마코토가 골프스쿨에 다니기 시작한 지 3달이 지나고 있었다. 그동안 그는 한 번도 걸은 적이 없었다. 생각 이상으로 골프가 재미있다는 이유도 있지만 지주르를 만나는 기쁨이 그보다 몇 배는 컸다. 그런데 오늘은 연습 끝나고 어디 갈까? 마코토가 물었다. 골프스쿨이 끝난 후 둘이 같이 식사하는 것은 이제 거의 습관이 돼가고 있었다. 난 어디든 좋아요. 그럼 오랜만에 이탈리언으로 할까? 네 하고 지주루가 고개를 끄덕였다. 어리광을 부리는 듯한 표정이다. 저 말이야. 마코토가 갑자기 주위를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다. 우리 다른 날 한번 만나면 안 될까? 가끔은 시간에 신경 쓰지 않고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싫어하지 않을 거라는 자신은 있었다. 문제는 지주루가 얼마나 망설이느냐 하는 것이었다. 다른 날 만난다는 것은 골프 연습이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같이 식사를 하는 것과는 전혀 의미가 다르기 때문이다. 난 괜찮아요. 지주루가 시원스럽게 대답했다. 어쩌면 그렇게 보이도록 했을 뿐인지도 모르지만 그 말투에 부자연스러움은 없었다. 그럼 대략 날짜를 정해서 연락할게. 그래요. 일찍 얘기해주면 스케줄은 조정할 수 있으니까요. 알겠어. 이 정도 얘기만으로도 마코토는 마음이 달아오르는 걸 느꼈다. 크게 한 걸음 앞으로 내디딘 기분이었다. 지즈루와 데이트하는 날이 7월 셋째 주 금요일로 정해졌다. 다음 날이 휴일이어야 느긋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데다 그날은 지즈루도 회사에서 일찍 나올 수 있다고 해서였다. 그리고 그 날이 유리한 이유가 하나 더 있었다. 유키오가 그 전날부터 일주일 정도 이탈리아에 가게 된 것이다. 옷을 사러 가는 게 목적이었다. 그녀는 몇 달에 한 번씩 이탈리아에 갔다. 유키오가 출발하기 전날인 수요일 밤 마코토가 집에 돌아오니 거실에서 유키오가 여행 가방을 꺼내놓고 짐을 싸고 있었다. 어서 와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녀의 얼굴은 그가 아니라 테이블 위에 펼쳐진 시스템 다이어리를 향해 있었다. 저녁은? 마코토가 물었다. 스튜 만들어 놨으니까 알아서 먹어요. 보다시피 나는 지금 좀 바빠요. 그 말을 할 때도 유키오는 남편을 쳐다보지 않았다. 마코토는 아무 말 없이 침실로 들어가 티셔츠와 트레이닝 바지로 갈아입었다. 최근 들어 유키오가 변했다고 그는 느끼고 있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내 노릇을 제대로 못하는 것에 대해 눈물을 흘릴 정도로 반성하곤 했다. 그런데 지금은 알아서 먹어요의 말투도 퉁명스러워졌다. 일이 잘 되는 데서 생기는 자신감을 남편을 대할 때도 그런 태도로 나타나는 것이리라. 그러나 그보다 자신이 잔소리를 하지 않으니까 더 그렇게 된다고 마코토는 생각했다. 전에는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으면 금세 화를 냈지만 최근에는 언성을 높이는 일이 좀처럼 없어졌다. 하루하루가 무난하게 지나가면 그걸로 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미사와 지주루와의 재회가 모든 것을 바꿔 놓은 것이다. 그날 이후로 마코토는 유키오에게 관심을 갖지 않게 됐고 관심을 받고 싶어 하지도 않았다. 마음이 떠났다는 건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인가 보다고 스스로 분석했다. 마코토가 거실로 돌아오자 유키오가 아 맞다 라며 말을 꺼냈다. 오늘 밤 나스미 씨가 우리 집에 와서 자기로 했어요. 그러면 내일 공항에 같이 가기가 편하니까요. 나스미 씨라니? 만난 적 없나? 처음부터 우리 가게에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녀와 둘이 가거든요. 어디서 재울 건데?
작은 방 치워놨어요. 뭐든 마음대로 결정하고 통보만 하는 건. 마코토는 그렇게 한마디 해주고 싶은 걸 가까스로 참았다. 나스미라는 여자는 10시가 조금 지나서 왔다. 20살이 갓 넘었겠다 싶은 단정하게 생긴 여자였다. 나스미 씨, 설마 그런 차림으로 가려는 건 아니지? 빨간 티셔츠에 청바지 차림으로 나타난 그녀를 보고서 유키오가 물었다. 내일은 투피스 입을 거예요. 이 옷은 짐에 넣어 갈 거고요. 티셔츠나 청바지는 필요 없어. 놀러 가는 게 아니니까. 그건 여기에 두고 가. 유키오의 말투는 마코토가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을 정도로 냉혹했다. 네 하고 나스미가 힘없는 소리로 대답했다. 그녀들이 거실에서 뭔가 의논하기 시작하는 걸 보고 마코토는 샤워를 하러 들어갔다. 그가 욕실에서 나왔을 때는 두 사람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다른 방으로 옮겨간 듯했다. 마코토는 거실 장식장에서 잔과 스카치 위스키를 꺼내 냉장고에 있던 얼음으로 온더록스를 만들었다. 그리고 텔레비전 앞에 앉아 그것을 마시기 시작했다. 그는 맥주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 혼자서 느긋하게 마실 때는 언제나 스카치 온더록스를 선택했다. 그것이 매일 밤의 즐거움이기도 했다. 문이 열리더니 방에서 유키오가 나왔다. 그러나 마코토는 그녀에게 시선을 주지 않았다. 그의 눈은 스포츠 뉴스에 고정돼 있었다. 여보, 유키오가 그를 불렀다. 텔레비전 소리 좀 낮춰요. 나스미 씨가 잠을 못 자잖아요. 그 방까지는 안 들릴 텐데. 들려요. 들리니까 줄이라는 거죠. 가시 돋친 말투였다. 그 말투가 신경에 거슬렸지만 마코토는 아무 말 없이 리모컨을 집어 텔레비전 볼륨을 줄였다. 그러나 유키오는 선체 그대로 있었다. 그녀의 시선이 느껴졌다. 뭔가 할 말이 있는 듯했다. 미사와 지주르에 관한 것일까? 하는 생각이 언뜻 머리를 스쳤다. 하지만 그럴 리 없었다. 이윽고 유키오가 한숨을 쉬더니 말했다. 당신은 참 좋겠어요. 뭐? 하며 마코토가 유키오를 보았다. 뭐가 좋겠다는 거지? 날이면 날마다 그러고 지내잖아요. 술 마시고 프로야구 소식 보고. 그럼 안 되나? 누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좋겠다고 했지? 그리고 유키토는 침실 쪽으로 돌아섰다. 잠깐 그게 무슨 뜻이야?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냐고.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분명하게 말해. 큰 소리 내지 마요. 들리잖아요. 유키오가 눈썹을 찌푸렸다. 시비는 당신이 걸었어. 하고 싶은 말이 뭐냐고 묻잖아. 내가 뭘요? 그러더니 유키오가 마코토를 향해 몸을 돌렸다. 당신에게도 꿈이라는 게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야심이라든가 성취욕 같은 거 말이에요. 자신을 갈고 닦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그렇게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나이를 먹어갈 작정인가요? 그 말이 마코토의 신경을 몹시 자극했다. 그는 온몸이 화끈해지는 것을 느꼈다. 당신은 야심도 있고 성취욕도 있다는 건가? 비즈니스 우먼 흉내나 내고 있는 거 아니고? 나는 제대로 하고 있어요. 그게 누구 가게인데 내가 사준 거잖아. 임대료 내고 있잖아요. 그리고 부모에게 물려받은 땅을 팔아서 산 걸 가지고 뭘 그렇게 큰 소리예요. 마코토가 벌떡 일어나 유키오를 노려보았다. 그녀도 험악한 눈길로 그를 쏘아보았다. 그만 잘게요. 아침 일찍 나가야 하니까. 당신도 그만 자는 게 좋지 않겠어요? 적당히 마시고. 상관봐. 그럼 잘 자요. 한쪽 눈썹을 꿈틀하고서 유키오는 침실로 사라졌다. 마코토는 다시 소파에 앉아 스카치 병을 들었다. 그리고 얼음이 별로 남지 않는 잔에 술을 콸콸 따랐다. 그것을 집어 벌컥 들이키자 평소보다 쓴맛이 났다. 눈을 뜨는 순간 심한 두통이 밀려왔다. 마코토는 얼굴을 찡그리고 뿌연 눈을 비볐다. 화장대 앞에 앉아 화장을 하고 있는 유키오의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자명종을 보았다. 슬슬 일어나야 할 시간이다. 그런데 몸이 납덩어리처럼 무겁다. 유키오에게 뭔가 말을 하려고 했지만 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녀의 모습이 왠지 아주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때 거울에 비친 그녀의 얼굴을 보고 그는 하고 의아해했다. 그녀가 한쪽 눈에 안대를 하고 있었다. 어떻게 된 거야 그건? 그가 물었다.
립스틱을 바르고 화장품 가방을 정리하던 유키오가 손을 멈췄다. 그거라니요? 왼쪽 눈 말이야. 안대를 하고 있잖아. 유키오가 천천히 그를 돌아보았다. 가면처럼 표정이 없었다. 어젯밤 그거요? 어젯밤 그거죠. 그거? 기억 안 나요. 기억 안 나요? 마코토는 입을 다물고 어젯밤의 기억을 더듬었다. 유키오와 말다툼을 한 뒤 술을 좀 많이 마셨다는 것까지는 어렴풋이 기억났다. 그런데 그 후로 뭘 했는지 떠오르지 않는다. 잠이 몹시 쏟아졌다는 것만 희미하게 생각날 뿐 자세한 상황은 전혀 기억에 없었다. 두통도 기억의 회복을 방해하고 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건가? 마코토가 물었다. 자고 있는데 갑자기 와서 이불을 젖히더니 유키오는 침을 한번 삼킨 후 말을 이었다. 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나를 때렸어요. 뭐? 마코토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난 그런 짓 한 적 없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때렸잖아요. 머리며 얼굴이며 그래서 이 꼴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전혀 기억나지 않아. 많이 취한 것 같았어요. 유키오는 의자에서 일어나 문을 향해 걸어갔다. 기다려봐. 마코토가 그녀를 불러 세웠다. 정말 기억이 안 나. 그렇겠죠. 하지만 난 기억나요. 유키오. 그는 일단 숨을 골랐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만약 내가 그런 짓을 했다면 사과할게 미안해. 유키오는 선체로 잠시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다음 주 토요일에 돌아와요. 라고 말한 뒤 문을 열고 나갔다. 마코토는 베개에 머리를 눕혔다. 그리고 천장을 올려다보며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었다. 그러나 역시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지주루가 손에 든 텀블러의 얼음이 달그락 소리를 냈다. 그녀의 눈 아래에 살짝 붉은기가 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재밌는 얘기도 나누고 맛있는 것도 먹고요. 지주루는 노래하듯 고개를 좌우로 천천히 흔들며 말했다. 나도 더할 수 없이 즐거웠어. 이렇게 좋은 기분 오랜만에 느껴보는군. 카운터에 팔꿈치를 올려놓고 그녀를 향해 앉은 자세로 마코토가 말했다. 당신 덕분이야. 같이 있어줘서 정말 고마워. 누가 들으면 얼굴을 붉힐 만한 대사였지만 다행히 바텐더는 옆에 없었다. 두 사람은 아카사카의 어느 호텔 바에 있었다. 프렌치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한 후 이곳으로 왔다. 고맙다는 말은 내가 해야죠. 뭐랄까 지난 몇 년 동안 쌓인 답답함이 단번에 사라진 것 같아요. 뭐가 그렇게 답답한데? 저도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은걸요. 그러더니 지주르는 싱가포르 슬링을 한 모금 마셨다. 나는 말이지. 시바스 리걸이 담긴 잔을 흔들면서 마코토가 말했다. 당신을 다시 만나서 정말 기뻐. 하늘에 감사하고 싶을 정도로. 듣기에 따라서는 대담한 고백이었다. 지주르는 미소를 머금은 채 살며시 눈을 내리깔았다. 당신에게 털어놓고 싶은 얘기가 있어. 그가 그렇게 말하자 지주르는 고개를 들었다. 눈이 약간 젖어 있었다. 3년 전쯤 나는 결혼을 했지. 그런데 실은 결혼식 전날 중대한 결심을 하고 어떤 장소에 갔었어. 지주루가 고개를 삐딱하게 기울였다. 그녀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때 일을 당신에게 밝히고 싶어. 네, 단 우리 둘만 있는 곳에서. 놀란 듯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는 그녀에게 마코토가 오른손을 펼쳐 내밀었다. 손바닥 위에 호텔 키가 놓여 있었다. 지주루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마음의 흔들림이 마코토에게는 손에 잡힐 듯 느껴졌다. 어떤 장소라는 곳은. 그러고서 마코토는 잠시 틈을 두었다. 파크사이드 호텔이야. 그날 밤 당신이 묵기로 했던 호텔. 그녀가 다시 고개를 들었다. 이번에는 그녀의 눈이 완전히 붉게 물들어 있었다. 방으로 가자. 지주루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고개를 위아래로 천천히 움직였다. 방으로 향하면서 마코토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래, 이걸로 된 거야. 지금까지 잘못된 길을 걸어왔어. 이제야 겨우 올바른 이정표를 찾은 거야. 방 앞에서 걸음을 멈춘 그는 열쇠 구멍에 키를 꽂았다. 의뢰인의 이름은 다카미야 유키오라고 했다. 여배우 뺨치리만큼 얼굴이 예쁜 여자다. 다만 그 표정은 다른 의뢰인
들과 다름없이 어두웠다. 그러니까 남편 쪽에서 먼저 이혼하자고 했단 말이죠? 네. 그런데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당신과는 같이 살 수 없다고만 할 뿐? 네. 뭔가 짚히는 건 없나요? 이 질문에 의뢰인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다. 좋아하는 여자가 생긴 것 같아요. 저 그 여자에 대해 알아봤어요. 그녀는 샤넬 핸드백에서 사진을 몇 장 꺼냈다. 사진에는 다양한 장소에서 미래를 즐기는 남녀의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머리에 7:3 가르마를 낸 착실한 회사원 같아 보이는 남자와 쇼트커트의 젊은 여자는 둘 다 무척 행복해 보였다. 이 여자에 대해 남편에게 물어봤나요? 아니요, 아직 일단 상담부터 받아보려고요. 그럼 당신은 헤어질 의사가 있는 건가요? 네, 더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이 여자와 사귄 다음부터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데, 때로 폭력을, 술에 취했을 때지만요. 정말 너무하는군요. 그 일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증인이 있느냐는 뜻이에요.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다만 딱 한 번 가게에서 일하는 여직원이 집에 와서 잤을 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녀는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여 변호사는 메모를 하면서 이 정도라면 공격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겉으로는 좋은 사람 같아 보이는데 아내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타입을 그녀는 가장 혐오했다. 믿기지 않아요. 그 사람이 이런 짓을 하다니. 예전에는 더없이 자상했거든요. 다카미야 유키오는 흰 손으로 입을 막고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